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날이 굉장히 흐릿하군요. 조금 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직감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추미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갖다가 강력하게 반대한다. 즉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전국이 투기판이 된다. 뭐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이 행정부 시스템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으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무위원이고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을 갖다 뜨겁게 달구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골칫거리인 직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의 개진은 어디까지나 국무회의장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추미애 법무장관 국무위원은 자신의 개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직감 문제에 뜬금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이 갑자기 웬 똠방각하냐, 그저 오며 가며 온 동네 안 끼어드는 데 없는 그냥 똠방각하냐 하는 그 비아냥 내지는 힐난을 받기 딱 십상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와 같이 이 직감 문제에 우당탕 뛰어드는 모습 보면서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어제 보니까 채널A 그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채널A 기자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을 갖다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그야말로 굉장히 꽤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삽바싸움 내지 힘겨루기 했는데 어쨌든 검찰총장 즉 대검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결과만 나중에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자기 소신껏, 좋게 하면 소신껏, 나쁘게 얘기하면 멋대로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콧대를 꺾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인지 아니면은 지난 7월 9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박원순 시장의 보궐선거, 즉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에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당초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을 때 2022년 서울시장을 갖다가 겨냥했던 것은 그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앞당겨졌죠.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면은 최소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경선을 해야 될 겁니다. 경선 준비에 들어가고 최소한 한 달 전,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후보를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믿을 곳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마침 7월 16일 국회 개원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큰 이야기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한테 신발짝이 날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군가 보니까 뭐 빨갱이 문재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신발짝을 날렸죠. 사실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신발을 날린다는 것은 그건 최대의 모욕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날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등등등 그 수많은 사람이 똘똘한 그 집, 서울의 집과 또 그 다음에 지방의 집 다주택자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불관원, 그건 모른 척 눈 감고 투기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앞으로 양도세 또 부동산 보유세 모두 다 올리겠다. 그야말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양도세를 올리면은 팔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보유세로 뜯고 이거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게 해놓고 세금 뜯겠다는 국민들을 향한 선전포고에 불과합니다. 아니 집 갖고 있는 게 무슨 죄입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죄입니까? 또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투기꾼을 잡자면 투기꾼 잡으면 됩니다. 투기꾼 잡는 간단하죠.
투기를 해갖고 세정을 갖다 똑바로 세워서 세무조사를 똑바로 해서 돈 부분에 그야말로 투기로 돈을 번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야말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됩니다. 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될 일이지 그거 갖고 투기꾼 한 사람 잡자고 100명, 1000명의 국민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나마 집 한 채 있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징벌적 세금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드디어는 분노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폐하 김현미 장관을 파직하시옵소서. 왜? 대한민국은 북한에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의 이른바 유일체제입니다. 유일세습체제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유일체제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법과 헌법을 갖다 초월해서 그 대통령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값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톡톡히 치를 겁니다. 톡톡히 치를 텐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서 투기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하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은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뜬금없이 자기 법무행정이나 잘 챙길 일이지 김현미 장관이 지금 주도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집값 문제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 전국이 투기판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외눈박입니다. 역사를 갖다가 반쪽 그것도 보면은 아주 비뚤어진 반쪽으로만 보는 사람이죠.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 택지 개발하면서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 땅 장사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그야말로 보면 우리가 보면은 모든 행위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일부 보면은 부패한 권력, 그 부패한 권력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게는 주사부터 높게는 국장까지 이와 같이 행정부의 관료들과 또 재벌이 유착해서 땅 장사한 경우 있으면 그거 다 처벌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언제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991년이던가요? 2년이던가요? 그 당시 수소 택지 개발 사태로 인해서 한보에 정태수 회장 구속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거기에 특혜를 주었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 수소 택지 개발, 여기 수소 지금 강남 수소 택지 개발에 한보에 특혜 주었다가 꼼짝없이 폐가 망신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 이 개발 독재 시대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우리나라 근대화의 아버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초가 상관이 없어지고 오두막집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기고 철저하게 우리가 선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작용이 당연히 따르죠. 그 부작용은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검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마치 박정희 대통령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토지정책, 주택정책의 큰 원인이나 되는 듯이 또 전형적인 책임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리고 우선 추미애 씨는 그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는 아주 이 천이라는 게 아주 낮다는 얘기입니다. 박은 얇다는 얘기고 그 천박하고 다릅니다. 추미애 씨는 한자가 제대로 알겠나마는 하여튼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 얄팍한 지식과 그 얄팍한 지식 갖고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도 지대 즉 토지 사용료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당시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이게 토지 공산주의냐 어마어마한 반발을 초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22차례에 걸쳐서 토지 부동산 대책 내세웠습니다만 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20대 30대는 집 못 사고 30대 40대는 집 못 옮기고 60대 70대는 집 앉아서 고스란히 세금 폭탄 맞게 생긴 지옥을 만든 겁니다. 헬조선이 딴 게 헬조선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헬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을 갖다가 이구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집 팽개치고 나가서 거리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관료 출신인 김진표, 이번에 국회의장에 도전했던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떻게 저는 그 이제 산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굳이 그린벨트까지 풀 거는 없다. 지금 정부나 군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근교 또 서울 시내 언저리에 있는 이름
예를 대표적인 태릉 골프장이죠. 그 골프장 같은 경우 보통 골프장 넓이가 한 30만 평에서 40만 평 사이입니다. 30만 평, 40만 평 중에서 페어웨이, 그러니까 러프나 그 산 같은 건 놔두고 우리가 이제 공 칠 때 떨어진 잘 정리된 페어웨이 거기에만 건물을 지으면 대략 2만 채를 지을 수가 있답니다. 굉장히 보면 아주 참신한 발상이에요. 저는 2만 채를 짓게 되고 러프나 뒤에 산 같은 거 이런 것 해저드는 같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김진표 의원, 이 양반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교육부총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진표 의원의 이와 같은 당은 비록 민주당이지만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좀 당정에서 그래 그렇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설정해 놓은 그린벨트 이거 한번 손대볼까? 약간만 손대볼까? 하는 그런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이 보면 자기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건 안 된다 라고 못을 주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다 뭐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환경론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칩니다. 전 세계에 수도 서울에 이렇게 그린벨트라는 사실은 약간은 좀 강압적인 자세였죠. 그래서 그린벨트로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서 그야말로 민둥산이 드글드글하던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근처가 다 민둥산, 붉은 산이었습니다. 이 붉은 산 민둥산을 갖다가 그냥 산림 녹화를 통해서 또 그린벨트 지정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수도 서울을 만든 그 뿌리를 갖다가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추미애 씨는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한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칭송을 해야지.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 택지 개발하면서 부패 권력 누가 들으면 뭐 박정희 대통령 부패 권력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 보면은 뭐 국장급 아니 실장급 뭐 이런 그런 공무원 권력들이 주로 그 재벌들 그것도 이제 건설회사죠 하고 땅 장사하고 그 땅 장사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땅 장사하고 거기에 부정이 있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지역 개발 특혜 분양 때 그야말로 줄줄이 감옥 가듯이 다 처벌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정부가 보니까 이제는 그린벨트를 조금 손대볼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바로 어제 아래 돌아간 박원순 시장은 또 묘해. 이 사람 박정희 대통령 욕은 그렇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설정해 놓은 그린벨트는 또 죽어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린벨트 해제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또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조금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묶어놓은 걸 딸이 풀었다. 그만큼 서울 시내 보면 주택 용지가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으나 어쨌든 보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 전국이 투기판된다. 얘기 꼭 이렇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사람들 예를 들어 수도권 밖에 김현미 씨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서울에 그것도 강남 서초 강동에 살고 싶은데 굳이 강남 서초는 안 되고 서울도 안 되고 그러면 서울 밖에 경기도 어디 택지 개발해 줄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만 수도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지금 50% 60%그 언저리인 겁니다. 그러니 널 보면 서울에 전국에 돈은 풀려 있지.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겠죠. 그걸 어떻게 하나? 그거 갖다가 지금까지 원천적으로 막아놓으면 그 돈이 계속 엉뚱한 데로 번져가면서 집값만 치솟아 오르고 결과적으로 서민만 죽어 자빠집니다. 결국 그들이 돈을 벌게 하면 그 이른바 불로소득은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불로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0%다 90%다 세금 매겨서 환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투기꾼 때려잡겠다고 1000명의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은 바로 7월 16일 날 국회 개원식에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발을 던지면서 그 외쳤던 50대 시민의 그 목소리 있죠. 빨갱이 문재인은 빨리 물러나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 전형적인 사회주의 한 단계 더 나가서 공산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 국민 일반 시민들이 드디어는 3년 반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그야말로 몸서리치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드디어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추미애 장관도 좀 잘 알고, 추미애 장관은 괜히 똠방각하 같이 여기저기 끼어들지 말고, 또 아무리 눈앞에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가 보인다 하더라도 법무행정이나 정말 차분하게 직권 남용하지 마시고, 권한 남용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이나 잘 챙기시고 적절한 시점에 빨리 물러나기 바랍니다.